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입니다. 가짜 수산업자, 그러니까 수산업자를 행세했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 사기를 친 사건. 자, 근데 이게 지금 태풍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의 표명했죠. 자, 그런데 이 의혹의 태풍,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거 이 사건 법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네, 자 먼저 이거 가짜 수산업자 이 사건, 먼저 이 사람 누굽니까? 네, 언론에서 이미 실명이 공개됐는데 이제 예. 가짜 수산업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이제 김태우라는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말씀하신 대로 수산업자도 아닙니다. 네,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 이제 평소에 이제 전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정도의 사기 범죄자였던 사람이 교도소에서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거기서 쌓은 인맥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사기범으로 진화를 하고, 이 과정에서 정치계와 언론계 및 법조계의 두터운 인맥까지 쌓아서 현재 사기범죄뿐 아니라 로비와 관련한 연쇄적 의혹의 이제 핵심 인물이 됐습니다. 이 사람의 행적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8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할 때까지는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의 사기범이었습니다. 잡범이었다. 주로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사기범행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이제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도 사칭을 하고 회생 파산 사건 처리해주겠다 이런 명목으로 이제 기망을 해서 금원 편취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혐의로 무려 7년이나 도피 생활하다가 붙잡혀서 실형 2년 선고받고서 이제 복역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 범죄로 실형 선고받고 수감되는 동안에 유력 언론인 송모 씨를 이제 그 안에서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한 전환점이 됐고요. 두 사람이 이제 친분 쌓은 거는 이제 그 스토리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이 언론인 송모 씨가 언론인으로 쌓아온 자신의 인맥에 이제 이 김태우를 소개를 해주고, 이때부터 이제 김태우는 자신을 1,000억 원대 유산을 상속받아서 어선 수십 척과 고가의 외제 차량을 소유한 재력가다 이렇게 이제 사칭을 하고 행세를 하면서 출소 후에 무려 이제 100억 원대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또 이 과정에서 교도소에서 쌓은 인맥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을 피해자로 삼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언론인 송모 씨가 등장하는데, 네. 이분이 어느 언론사 소속인지 아직까지는 공개는 아직 안 되는데 이제 알바름 다 이제 알고는 있는데. 알고는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짜 수산업자 그 스스로 저지른 범죄 혐의가 있을 것이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또 향응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걸 받은 사람들의 또 혐의가 문제일 텐데, 아무래도 아까 얘기한 박영수 특별검사 사의 표명안, 이것도 여기에 관련이 돼 있을 것이고요.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일단 그 가짜 수산업자 사건부터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송모 씨, 언론인 송모 씨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한테 자신 신분이나 자력을 속여가지고 선동 오징어, 이게 이제 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를 말하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서너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총 116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이미 지금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법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이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제 송모 씨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인맥, 그리고 또 그 인맥에서 파생해서 또 알게 된 인맥, 이렇게 상당수인데, 여기에는 또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이 무려 80억 원 상당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대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김태우가 인맥을 쌓게 된 시발점이 됐던 언론인 송모 씨 역시도 결국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17억 상당 피해를 입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범죄는 모두 김태우가 그 인맥 자랑을 하면서 기망을 했던 게 주요했기 때문에, 이 인맥들이 결국은 사기 범죄의 들러리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또 로비, 향응 제공이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쪽으로 이제 사건이 옮겨붙고 있는데, 박영수 특검을 비롯해서 모 언론사 논설위원, 모 앵커, 그리고 박 특검의 소개로 현직 부장검사까지도 지금 연결이 돼 있다. 이것까지는 지금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자세히 스토리가 나오고 있어서 일파만파 이제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모 언론사 논설위원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앵커도. 예, 맞습니다. 굳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 자, 그리고 박영수 특검 사의 표명한 거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지금 관심을 받았었는데, 근데 그러면 이분이 박 특검이 사퇴하는 이 결정하게 된 배경을 좀 볼까요?
네, 지금 이제 제공받은 것들이 이제 포회 차량을 제공받고 명절에 대게와 과메기 등 선물을 받았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포르쉐 제공이라는 게 이제 공짜로 차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렌트 네, 렌트를 받았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은 이미 이제 제공받은 사실, 이제 이 렌트를 받고 이제 선물을 받았다. 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을 했는데 예. 이 해명에 대해서는 이제 법리적으로 형사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해명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박 특검의 설명을 보면 3년 전 뭐 이제 언론사 송모 씨 통해서 이제 김 씨를 청년 사업가로 소개받아서 2, 3회 식사하면서 알게 되고 그 후에 명절에 서너 차례 대게와 과메기 선물로 받았지만 고가이거나 문제될 정도 선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1차로 이렇게 해명을 했고 예. 또 이제 가장 문제되는 포르쉐 렌트 무상 제공 이제 의혹에 대해서는 김 씨가 이모 변호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간 타다가 반납을 했다. 그리고 렌트비 250만 원은 마찬가지로 이모 변호사를 통해서 김 씨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또 변호사까지 등장하네요. 이모 씨까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박영수 특검이 김태우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이 해명 이걸 좀 법적으로 볼까요? 뭐 방금 네.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형사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맥락에서 했겠죠, 당연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문제되는 거를 법적으로 이제 적용을 문제 따져보면은 예. 첫 번째로 이제 짚어야 될 부분이 이제 죄명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박영수가 이제 특별 검사 신분이기 때문에 예. 요거는 이제 그래서 공무원인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 특검법에 보면은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 공무원 신분으로 인정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네. 물론 선례가 없기 때문에 따져봐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의제 규정이 있고요. 근데 특별검사는 국정농단 사건에 한해서 수사와 공소유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요게 그 업무가 굉장히 포괄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산업자 및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뇌물죄나 알선죄 이런 거 이제 관련돼서 적용을 지금 논하기에는 사실관계가 아직은 좀 부족하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특검으로서 이를테면 네. 업무 직무 관련성이 좀 있어야 이게 뇌물죄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이 성립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특검으로서의 업무는 좀 초점이 좀 맞춰져 있고요. 좀 좁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 지금 그래서 적용이 문제되는 게 이제 청탁금지법, 이제 소위 예. 말하는 이제 김영란법 위반 요걸 묻는데 왜냐면은 이건 좀 범위가 높지 않습니까? 청탁금지법. 맞습니다. 이제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을 따지지 않는다. 이 법에 딱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요거는 이제 적용이 지금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되는 거 따져볼 게 이제 향응의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금액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귀속이 됐는지 예. 요걸 따져봐야 되는데 박영수 특검이 사안을 지금 나눠서 해명하는 것도 이제 그런 법리를 이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로 명절 선물이면서 고가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요건 이제 혐의 해당성 자체가 없다. 이런 주장도 녹아 있고. 금액이 적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라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했다는 건 이제 고의가 없었다. 이런 법리적 해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녹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포르쉐 렌트비가 25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이제 공교롭게 청탁 금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이상 그리고 나눠서 받았더라도 합산 1년 금액이 300만 원 이상 금품일 경우에 이제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1년 합산 300만 원요? 1년 그렇죠. 합산. 예. 그렇죠. 그래서 1년 합산 300만 원은 일단 지금 이 사실관계 자체에서도 이제 벗어나 있는 내용으로 주장이 되고 그렇죠. 있고요. 250만 원이니까. 예. 그렇죠. 근데 지금 포르쉐 렌트비는 1회에도 이제 100만 원은 넘는다 이런 게 지금 업계에서 통상적인 가격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려줬다라는 이제 해명이 이제 덧붙여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돌려줬다. 네. 근데 돌려줬다는 게 이 렌트비를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근데 뭐 이걸 돌려준 시점 자체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따져볼 게 있는데, 예. 이게 지금 그 뇌물죄에서의 고의 인정 사례의 법리를 좀 따와가지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이제 아직 사례군이 그 정도까지 많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 판례 사안들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모르는 사이에 놓고 간 돈을 발견해서 반환한 경우 이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죄가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돈뭉치를 창문으로 넣어주니까 일단 갖고서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돌려줬을 때 이때도 이제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제 받은 걸로 볼 수 없다. 근데 반면에 수표를 받아서 2주일 후에 반환을 했더라도 일단 자기 계좌에 예치시켰다가 동료들한테 들어보니까 그 사람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 듣고서 이거 후환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반환한 경우에는 수뢰의 고의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박특검의 경우에는 포르쉐 렌트비를 지급한 시점이 지금 차량 이용으로부터 3개월 후다. 이런 내용이 지금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비용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가 김 씨가 그때 이제 수사를 받은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수사하고 연결돼 가지고 문제될 수 있으니까 돌려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볼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세 번째 판례 사안에 근접하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도 따져볼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먼저 초유의 사태라서 당연히 이제 선례가 없기는 한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무원 의제 규정으로 이제 공무원으로 볼 수는 있을 걸로 보이는데 예. 문제는 이제 현재 문제되는 혐의가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이거는 이제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박영수 특검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한 내용이나 대가성 이런 것이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어야 될 사건으로 보이고요. 예. 또 공수처 대상으로 지금 언급은 되고 있는데 당장 지금 공수처가 이 사건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혐의도 아니지만 또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예. 가져갈 그런 여력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 법리 문제 따져볼 때는 당장 공수처가 개시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아닌 걸로 보이고 예. 경찰에서 충분히 이제 수사를 하다가 뭐 뇌물이나 이제 다른 범죄로 번져간다 그런 걸로 볼 수 있는 사안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2차파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이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공수처 상황 말씀하셨는데 수사 여력이 없다는 거는 지금 인력이 검사도 좀 부족하고요. 그런 상황 때문이죠. 예, 맞습니다. 올해 초에 출범했을 때 공수처가 검사 13명 선발했는데 이게 정원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 거였고 예. 최근에 10명을 추가 모집을 이제 나섰는데 이 추가 채용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교육이나 임명 절차 쭉 거치고 나면은 올해 연말에나 실제 수사에 투입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인력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고 또 공수처가 최근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한 달 만에 지금 9건을 지금 입건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여력에 비해서 지금 사건 건수가 좀 많아졌다. 그래서 실제로 따져보면은 지금 1호 사건인 조희연 교육감 사건도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도 7주가량이 지났는데 피의자 소환 조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 아직 혐의도 뇌물이나 이런 걸로 적용하기도 조금 아직은 사실관계가 부족한데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면 필연적으로 이게 지금 지연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 또 가져가서 뭉개는 거 아니냐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공수처가 가져갈 수 있는 컨디션은 아닌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 공수처로 넘어갈 가능성은 올해 안에는 좀 힘들겠다는. 쉽지는 않고 꽤 진행돼야 될 사건입니다. 예, 가더라도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거 관련해서요. 네. 보통 이제 검사들 스폰서 관행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과거에 비해서 많이 근절됐다고 하는데 정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진짜 터지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관행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완전히 척결되지 않은 거 그 자체도 문제라서 이거는 조금의 잔재라도 있으면 개인의 일탈 문제다 이렇게 치부해서 넘어갈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과거에는 뭐 90년대를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데 검사 처우가 좀 열악했고 수사비도 개인 돈 들여서 수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시절도 있었긴 했거든요. 뭐 피해자들 뭐 조사할 때 뭐 설렁탕 값도 검사가 그 내줬다. 주머니에서 나간다 그런 얘기 있었죠. 그렇죠. 근데 정말 그거는 90년대 얘기고 이제는 정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거는 이제 핑계일 뿐이고 그리고 이 당시에 도움을 받았다는 게 스폰서 입장에서 내가 연을 맺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든든한 뒷배 생긴다 이런 생각 안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그런 도움 받았을 때 코가 꿰든 고마운 마음에 나중에 보답을 하든 이거는 모두 다 부적절한 관계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현안이 있어서 돈이 오고 가는 걸 뇌물죄로 엄단을 하는데 당장 현안이 없고 이런 관계를 맺었다가 나중에 보답을 하는 것도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뇌물죄하고 준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는 그렇게 의심받을 상황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엄중하게 다뤄서 척결이 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태호 씨는 재판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다른 관련자들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 전 건설위원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입건돼 있죠? 예, 입건돼 있고 지금 경찰이 이모 부장검사, 배모 총경, 뭐 이모 논설위원, 업모 전 앵커 여기까지 이제 피의자로 입건을 해가지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알겠습니다. 소환 일정 조율 중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